나는 할 수 있다! 그래, 오늘도 화이팅! 진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시나요?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할수록 당신의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존감이라는 가짜 우상에게 철저하게 속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기분이 꿀꿀하네.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뭘 하겠어. 맛있는 거나 먹고 기분 풀어야지. 우울할 때마다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명품을 긁으며 기분을 달래는 행동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늘을 망치고 자아를 좀 먹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무기력과 자기 혐오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수많은 책들은 자존감을 스스로를 대단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차가운 인지적 척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존감은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내가 천재 같았는데 오늘은 쓰레기 같아. 내 자존감은 왜 이리 널뛰기를 할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널뛰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날의 기분과 감정이 요동치는 것일 뿐입니다. 자존감을 주식시장에 비유해 볼까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듯 진짜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주가가 떨어졌다고 기업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다고 당신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 상태를 자존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감정은 인지적 평가에서 파생되는 찌꺼기 같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요동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뇌구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이 자존감의 왜곡이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팽창된 자존심과 위축된 자존감의 치명적인 충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위계 질서를 목숨처럼 여겼던 유교 사회의 잔재가 우리 DNA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 입는 롱패딩, 나만 없으면 무시당하잖아. 빚을 내서라도 벤츠는 타야지. 안 그래? 겉으로는 화려한 오마카세를 먹고 호캉스를 즐기며 인스타그램에 자랑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수십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존감이 결여된 자리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알량한 자존심으로 메우려다 벌어진 비극적인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튀면 정을 맞는다는 체면 중시 문화가 우리를 억눌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개성 표현이 중요해진 사회로 바뀌었지만 우리 내면의 자기 검열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한참 부족하다는 무의식적 공포가 겉으로는 날 자존심으로 둔갑해 타인을 공격하고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건강한 자아를 떠받치는 3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 내 삶을 통제한다는 자율감, 그리고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몰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할래. 내가 선택했다가 망하면 다 내 책임이잖아. 이 3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행위 주체성, 즉 에이전시가 상실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자발적으로 행동을 시작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피드백을 통해 자아를 확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있다는 감각이 없다면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도 인간은 자율성이 억압될 때 극심한 우울을 겪는다고 증명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밀려나 조수석에 앉은 채 인생을 끌려가는 사람의 뇌는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위 주체성의 상실은 일상적인 언어 습관에서 가장 먼저 전조 증상을 드러냅니다.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자존감 저하가 만들어낸 치명적인 회피의 언어입니다. 글쎄요, 전 아무거나 다 좋아요. 팀장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내면의 기준이 빈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이나 판단력을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결정 앞에서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선택권을 넘겨버립니다. 이런 회피가 반복되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것이라는 체념적 언어로 진화합니다. 결국 삶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차박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텅 비어버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벽한 타자를 갈망합니다.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줄 구원자를 찾기 위해 외부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수백억 대의 어처구니 없는 사기 범죄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연간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로 증발하는 돈이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경찰청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병적인 의존성이 사람을 넘어 최첨단 기술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님, 저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갈까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할까요, 말까요? 일상의 사소한 결정부터 인생의 중대한 방향성까지 챗 GPT 같은 AI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합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선택권마저 알고리즘에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이는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신종 심리적 부작용입니다. 이런 외부 의존의 밑바탕에는 아주 끈적하고 역겨운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와 피해자 의식이 결합된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자신의 모든 특성과 행동을 혐오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한없이 가여운 존재로 규정하는 모순된 상태입니다.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근데 세상도 참 불공평해. 흙수저로 태어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자기 비하와 피해자 의식은 결코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부족한 존재이므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완벽한 무기력의 방패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패 뒤에 숨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지만 평생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함정에서 빠져나와 주도권을 탈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지의 재구성과 행동 활성화라는 양방향 치료 전략을 동시에 투입해야 합니다. 하향식 접근법, 즉 내 머릿속의 왜곡된 생각 회로를 논리적으로 박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 난 역시 쓰레기야. 아니지. 잠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이번엔 운이 나빴을 뿐이야. 사건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고 그것이 우울한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슬을 끊기 위해 평소 내가 어떤 인지적 오류를 범하는지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굳어진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형식 접근법, 즉 행동주의와 뇌과학적 관점의 물리적 타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먼저 몸을 움직여 행동을 실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개거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뇌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운동 가기 진짜 싫다. 생각할 시간에 일단 운동화부터 신어. 현관문만 열고 나가보자고. 물리적 행동의 변화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강제로 유발합니다. 이 감정은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 새로운 현실이라는 사건을 창조해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성공 경험이 누적되어야 진짜 자존감이 척추를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나를 사랑하자는 뜬구름 잡는 다짐을 당장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대신 나의 호불호와 가치관을 현미경처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자기 탐색이 선행되지 않은 자존감 회복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내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아니면 더 짜증이 나는지 그딴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자아를 찾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인간의 사용 설명서부터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얄팍한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주도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지지적인 환경을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를 갉아먹는 디지털 미디어의 자극적인 알고리즘부터 당장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성취를 비웃는 패배주의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환경으로 내 주변을 요새처럼 둘러치는 것. 그것이 자존감 회복의 마스터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한 스푼,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